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부가가치세 시간이죠. 그래서 세 강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철저하게 호텔 위주로 말이죠.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네, 부가가치세란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면 이제 개인이고요, 법인이 있는데요. 이제 고객님께서 월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지금도 1억 이상씩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고객님이세요.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한 일반 사업자니까 1년에 2번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세금인데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취등록세 강의를 드렸고요. 재산세. 저번 파트타임 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 제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강에 걸쳐서 이제 부가가치세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부가가치세를 마치면 한 5월 달쯤 될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죠.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호텔을 이제 처분할 때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양도세까지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시간이죠. 그래서 세 강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의, 납세 의무자, 세율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납세 절차에서 말씀드리겠고, 부가가치세는 더 철저하게 호텔 위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통상 일반 사업자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신고 납부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약 한 1억 정도,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고객님의 양해를 받아서 말이죠.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를 제가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 절차에 이어서 3강째에는 사례, 그 신고 내역서를 직접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면서 호텔을 취득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서 신고 납부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세 부담이 있는지 철저하게 호텔 위주로 말이죠.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의와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세율까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릴 거니까는요. 따로 1강에서는 메모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종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네, 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용역,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부가가치, 이게 중요한 거죠. 부가가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윤입니다. 순수익이라고 보시는 거죠. 매출이 아니에요. 순수익, 즉 이윤.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호텔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발생이 되죠. 네,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따른 지출이 분명히 따로 올 겁니다. 지출. 지출을 제하면 이게 이제 이윤이 되는 거죠. 이윤. 이게 이제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순수익. 이게 바로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부가가치. 부가가치의 세율을 이제 곱하면 뭐로 나오죠?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성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세액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매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입 하면은 부가가치 이윤에 대해서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면 이제 개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이제 취득해서 관이가세자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일반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 네,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 관이가세자는 어떻게 관이가세자의 요건이 성립돼야만이 관이가세자. 관이가세자는 이번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만 볼 거예요. 저희 뭐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뭐 90% 이상 거의 100%가 다 뭐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이가세자는 이제 연간 매출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해서 연간 매출이 말이죠. 8천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지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세입자는 일반 과세자가 아닌 관이가세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이제 만약에 A 호텔에 대해서 말이죠. 보증금 1억에 월 300만 원에 해당되는 이제 모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갑이 임대인이죠? 네, 임대인. 여러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네. 이제 갑이 말이죠. 갑이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사업자. 일반 사업자. 일반 사업자에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월세가 300만 원이면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미만일 것 같은데, 내가 관이가세자, 관이가세자로 이게 등록이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관이가세는 세율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일반 과세자는 10%인데 관이가세라면 유리하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일반 경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를 발행받았기 때문에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승계받아서 일반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서 세무서에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말이죠. 관이가세자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임대인이 말이죠. 관이가세자야. 관이과세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관이과세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관이과세자로. 관이과세자로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법도 공법이거든요. 세법도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은 국가와 일반 이제 국민 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법률 관계거든요.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 사항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유리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법률 규정을. 아니면 국민이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국가가 유리하게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놔야 국민을 통치할 수 있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법도 항상 불리하게 우리가 법률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관이가세자면은 그걸 그대로 승계받아서 관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규로. 그런데 이 세입자가 말이죠. 엄청 능력이 좋아요. 영업을 너무너무 잘해.
예. 그래서 임대인의 매출보다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누려서 순수익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죠. 그 능력에 따라서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간이 과세자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 과세자로 일반 사업자로 예, 전환이 됩니다. 일반 사업자로.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또 국세죠. 국세. 예. 우리나라에 이제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말이죠. 정부에서 세수를 걷는 과정에 있어서 세수가 가장 많이 확보가 되는 세금이 뭐냐? 그러면 랭킹 안에 드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게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네, 세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말이죠. 간이 과세자에 있는데 8천만 원을 이상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가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말이죠.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일반 과세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왜?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따집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간이가세자로 다시 이게 돌아옵니까? 이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세입자가 말이죠. 헛짓거리를 좀 합니다. 돈을 좀 버니까. 도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텔이 망가지죠? 또 매출이 전처럼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매출이 나왔어요. 예, 국세청에 다시 갑니다. 세무서로. 내가 다시,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으로 나왔으니까 간이가세자로 전환해달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불리하게 해석하면 맞다는 겁니다.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다시 간이가세자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전환이 된 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에서 다시 간이 사업자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현재 임대인이 일반 사업자인데 내가 간이가세자로 신고해서 등록이 안 된다. 일반 사업자로 그대로 승계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말이죠.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관이가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그런 업종이 또 있거든요. 또는 지역에서, 그런 지역도 있고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인데요. 법인은 일반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업자는 세율이 10%거든요. 부가가치세. 똑같이 법인도 세율을 10%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일반 과세자로 동일하게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율 나왔죠? 네, 세율. 개인 10%. 그죠? 네, 법인, 네,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마이너스 매입세액 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호텔 위주로 부가가치세를 강의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호텔은 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마이너스 지출을 하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죠. 순수익이 뭡니까? 이윤이 뭡니까? 부가가치죠. 부가가치의 세율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에서 봤을 때 매출과 지출이 있을 거고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매출과 지출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은 뭐냐?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지출이 뭐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매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자, 매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 시간에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호텔이 몇 가지가 있죠? 크게 3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카드 매출. 그죠? 카드 매출. 두 번째는 야놀자, 여기어때 매출. 야놀자 또는 여기어때 매출. 웹을 통해서. 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현금 매출. 그죠? 네. 현금 매출. 현금 매출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현금 매출. 단순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객실을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심사인단 2분을 주시고 키 받아서 객실로 갑니다. 무슨 뭐 다른 게 없어요. 단순 현금 매출입니다. 두 번째는 네 1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현금 영수증 좀 처리해 주세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거는 2가지겠죠. 그 고객이 사업자든지 또는 근로자든지. 예. 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출을 했다. 그런 증빙을 하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고객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 이런 고객도 있습니다. 네. 10만 원 현금을 주면서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자라는 겁니다. 사업자. 왜? 사업자도 이제 지출을 증빙해야 부가가치세의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크게 우리가 2가지 종류로 발행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전자로.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겠고, 이게 종이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이렇게 종이 있죠? 네, 문방구가 팝니다. 네,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호텔에서 손님이 요즘에도 가끔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그럼 전산망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종이로 그냥 끊어주거든요. 종이로. 그러면 우리가 담당 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사가 항상 그래요. 종이로 끊어주는 매출 자료가 있느냐, 그것도 달라고 하죠. 누락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많이 끊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매출로 과표가 잡히는 거는 카드 매출 무조건 100% 잡힙니다. 카드 매출, 야놀자 여기어때 매출 100% 과표가 잡힙니다. 현금 매출 중에 단순 현금 매출은 이건 과표가 안 잡히는 매출이에요.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안 잡힙니다. 현금 영수증도 100% 잡히고요. 세금 계산서도 100% 과표가 잡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고객이 10만 원을 결제를 하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우리 이제 통장에 입금이 되죠. 한 3, 4일 후에 이제 들어오는데 통장으로 이 1년의 과정이 말이죠. 이 1년의 과정이 다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국세청으로, 과세관청으로 이게 통보가 돼요.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관이 돼요.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래서 카드 매출은 100% 우리가 과표가 잡힐 수밖에 없다. 매출로 과표가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고객이 10만 원짜리 객실을 결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야놀자 또는 여기어때 외부로 예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10만 원이 야놀자 여기어때 회사로 이게 10만 원이 가죠. 예, 그리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이게 여러분의 사업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이게 만약에 외부로 갔으면
여기에서 10%를 또 제외하죠. 수수료 10%. 그러면 3, 4일 후에 9만 원. 9만 원만 여러분 통장에 이제 입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1년의 과정이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돼요. 그래서 이 매출을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로 끊어줬을 때는 끊을 당시에는 이게 전산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통보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매입받은 그 고객은 자기가 또 이제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로 증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순할 수 있지만 단순 현금 매출 위에는 다 과표가 잡힌다는 거죠. 매출로 과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 참 좋은 게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좀 누락시킬 수가 있어서 호텔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 카드 쓰죠. 거의 다. 저도 뭐 편의점에 가면은 껌 하나를 사도 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현금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900원 결제 못 합니다. 100원 받아서 어디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다 카드로 계산하는데, 그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대실 고객들은 다 현금으로 많이 결제를 하죠. 네. 제가 이제 호텔에 당번 생활도 몇 년씩 근무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실 고객이 와서 뭐 3만원, 4만원, 5만원 결제하시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 고객은 지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만큼 호텔이 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매출은 이렇게 다 증빙이 된다. 이게 바로 매출의 과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지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쉽게 이제 이해가 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출입니다. 지출. 자, 지출을 봤을 때 증빙 자료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카드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 영수증, 내가 지출을 할 때, 호텔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어떤,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그랬을 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아주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출을 할 때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첨부된 지출 내용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지출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운영할 때 대표적인 지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건비, 직원들 급여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낼 때 지출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금 계산서 매출이나 매입 자료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거든요. 일반 사업자거든요. 직원들이 일반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자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지출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제 비품비, 그렇죠? 네, 비품비. 비품 회사에다가 딱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그 비품을 계속 우리가, 비품을 사죠? 그러면 우리가 지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10%를 더 주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지출로 인정을 받으니까. 매출이 많으면 부가가치세가 높게 나오는 구조가 돼 있죠. 지출을 많이 증빙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출을 증빙을 해야 돼요. 어떤 지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지출은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세탁비.
세탁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매달. 그러면 어떻다?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라. 그래야 지출로 증빙이 가능하니까. 네. 세 번째는 광고비죠. 광고비. 광고비. 네. 광고비도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받아라. 무조건. 그래야 지출로 증빙이 가능하니까. 이 대표적인 거거든. 대표적인 거. 네, 대표적으로.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3강 때에는 저희 고객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가 화면에다가 크게 확대를 시켜서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께 아주 디테일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그 고객님께서 우리 이제 고객님께서 월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지금도 1억 이상씩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제 고객님이세요.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한 일반 사업자니까 1년에 2번 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그죠? 네. 통상 매출이 1억 이상 되면 거기서 차지하는 거 이 단순 현금 매출이 이게 좀 변수인데요. 이게 변수입니다. 네. 어떤 호텔은 매출이 1억을 올리는데 단순 현금 매출이 5%밖에 안 돼. 그럼 95%가 다 과표로 잡히는 거죠. 최소한. 네. 어떤 호텔은 현금 매출이 있는데 단순 현금 매출이 한 15% 잡혀요. 그러면 85%만 이제 과표가 잡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당 보통 2천만 원 이상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세법에서 가장 대명사가 있죠. 대전제가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그만큼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많이 낸다라고 우리가 좀 실망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이 단순 현금 매출 비율을 조금 올려야 된다. 이게 엄청난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요. 저희 고객님들은 다 제가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솔루션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 현금 매출, 단순 현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엄청나게 제공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부분을 좀 매출을 많이 늘려야 된다. 네, 절세 효과도 바로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월 매출이 1억 이상 되면 최소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는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든 아니면 뭐 카드든 뭐든지 간에 단순 현금 매출을 제외하고 나서는 매출에 대한 거는 다 잡힌다. 과표가 잡힌다. 그런데 좀 불리하죠. 지출은 어떻다? 세금 계산서만 첨부된 것만 지출로 인정이 돼서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고객님께서 월 매출을 1억이면은 6개월 매출이면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하니까 6억이지 않습니까? 네, 6억. 매출이 6억이야. 네. 지금 매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출. 네. 마이너스 이제 지출. 지출은 어떤 지출? 네, 세금 계산서가 첨부된 지출 하면은 이제 이윤이 나오죠. 네, 이윤에 10%를 하면 뭐다?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6개월이니까 매출이 6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매출이 6억이에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증빙이 가능한 지출이 만약에 3억 5천이었다. 6개월 동안 3억 5천이면은 얼마입니까? 네, 2억 5천이죠. 네, 이윤이 2억 5천이에요. 여기에다가 10% 곱하면 뭐다?
부가가치세가 네, 2,500만 원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구나.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매출은 무조건 과표가 다 잡힌다. 네, 이거는 여러분께서 카드 매출 그런 고객도 있었어요. 제 고객이 아닌데 일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런 고객이 있었어요. 그 세무사도 좀 문제가 있죠. 의뢰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신고를 하면 안 되는데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카드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출은 다 이게 과표로 잡힌다. 매출은. 하지만 지출은 어떻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닌 지출은 우리가 지출로 증빙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세액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제를 받는 항목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네, 이자를 냅니다. 그 이자도 다 필요 경비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철저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지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한 지출만이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 부담이 좀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 매출이 6억이면 6개월 동안 지출이 세금 계산서가 첨부가 가능한 지출이 3억 5천이면은 어떻다? 이윤이 2억 5천이다. 그죠? 그러면 10% 2,500만 원이 우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금액이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납세 절차와 마지막 3강에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피부가 와 닿게끔 체감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